제가 오늘하고 금요일하고가 선선 실습인데, 야, 이 틈새에 뭘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나 하고 가면 생각하니까, 오늘 시작도 레이더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것도 시험에 레이더 관련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와요. 그래요? 네. 나와.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것도 그냥 무슨 레이더 문제가 나와. 그리고 문제도 어렵게 나와요. 문제가 제가 풀어야 될, 제가 보면서 이거 뭐지 하고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그러면 레이더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것을 설명을 드려놔야 되겠다 싶어서 하긴 했는데 레이더 문제가 나와요. 다중반사가 나와. 다 보니까 다중반사를 했어. 다중반사, 간접반사의 원인이 뭔가, 연돌, 마스터, 이게 답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중반사는, 답이 다중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연돌과 마스터에 의해서 간접반사가 생긴다 하는 그런 것들 설명이라고 해놨는데, 야, 그걸 읽고 답을 맞춰오는 사람들이 나는 용하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예요. 문제다. 그거 아니면 할 수도 없는 얘기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해드리는 것이 다음에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게 단점이 뭐냐면 문제답을 외우니까 문제를 반만 읽고 답을 찍는 거야 자꾸. 그렇게밖에 안 되고 나중에 지난번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내용 모르고 그냥 뭐. 제가 또 그런 게 과태료 벌금하는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문제답 이런 식으로만 하고는 끝났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며칠 안 됐는데 슬슬 이 장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 의미가 없잖아. 아니 내가 그걸 위반할 것도 아니고, 위반해갖고 그걸 내가 벌금을 몇 번 위반 한번 해봐야 알지. 그걸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칙금을 뭐 몇 번 내면 알잖아. 과속 얼마, 신호위반 7만 원. 이건 확실하게 알아.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늘 나오는 내용이 맞거든요. 항상 변하지 않고, 뭐 다중반사에 관련된 얘기, 간접반사에 관련된 얘기, 일단 저지대 행사 뭐 이런 것들은 천진 사거리에서 7만째 그렇게. 그랬어요. 천진 사거리. 참 힘들다, 내용이 힘들다 하는 부분이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레이더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 자꾸 마주쳐야 되니까. 찍는 거 보니까 빼져버리지 못하겠다 나거든. 신호등도 화면 분할해서 신호등 나오고 지나가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여기가 주로 그 앞에 우리 레이더 보면 앞에 이렇게 손 닦고 조작하는 데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면 보통의 레이더에는 다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튠 기능이라 하면 이거는 뭐냐면 내 레이더에서 전파를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를 담아서 쏘는 이걸 갖다가 2만 볼트까지 올려 가지고 이 전자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에너지 담긴 상태로 보내주는데, 이게 갔다가 저쪽 벽에 부딪혀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럼 저쪽에 부딪혀 갖고 돌아오니까 결국은 돌아오는 이걸 보면서 이게 아까 보냈을 때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해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총 몇 시간, 몇 초 걸렸으니까, 그러면 1초에 30만 킬로 가니까 돌아오는 시간 해보니, 그러면 부딪힌 저쪽이 얼마쯤 떠야 이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0만 킬로까지 안 갑니다. 1초를 100만 개로 나눠요. 1초를 100만 등분을 해요. 그 100만 등분 한 것을 마이크로로 하거든요. 마이크로가 몇 마이크로가 되느냐가, 근데 마이크로가 1 마이크로가 300m예요. 1 마이크로 하나가 300m니까
이게 마이크로 단위가 몇 개 말에 왔는가를 보고 갔다가 왔으니까 절반쯤에 부딪히는 물체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다 해주거든요. 그렇고 이제 하다 보니까 쏘을 때는 힘껏 에너지가 단계가 팍 갔는데 부딪혀가지고 부딪힐 때 벌써 저쪽에 에너지가 뺏겼고 그 다음에 여기 오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이것 자체가 기존의 에너지가 많이 없어진 상태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과 보낼 때 하고 이것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로에서 도착해서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회로 분석하는 이 과정에서 동조라는 이 튠 기능을 씁니다. 이 튠을 하면은 되돌아온 이 상태를 가장 적정하게 맞춰주는 기능이 이겁니다. 튠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맞춰주는 기능이 회로상에서 맞춰가지고 최소 80% 이상은 되어야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튠 기능 맞추는 것 자체가 화면을 보면서 잘 맞추면 화면에 막 이렇게 그 영상이 잘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냥 맞췄다 하는데 그거 아니고 요새는 회로 안에서 워낙 컴퓨터 성능이 좋았고 회로 안에서 쫙 해가지고 80%가 넘어갈 수 있도록 맞춰주는 기능들이 자동으로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새는 요트에 나오는 것들은 이것도 사람 손으로 안 맞추고 자동으로 쫙 맞춰갖고 하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튠 기능이 작동되어야 화면이 정밀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게인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명료하게 보여주는 기능이 게인인데 이게 이제 감도라는 걸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밤에 휴대폰 볼 때에 심심해서 안 보이면 밝기를 조정해 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밝기 조정만 되는 건데 요거 게인은 조금 더 밝아지면서 명료해지고 굵게 나타나고 이런 기능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게인 기능이라 하는데 이 레이더에 게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밝아지면서 굵어지면서 약간 커지는 이런 기능이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게인 기능을 내가 볼만한 정도로 적당하게 맞추는 것. 이걸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이게 뻥튀기처럼 너무 커져가지고 오히려 과대 확대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 확대되면 정밀하게 재는데 또 에러가 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적당하게입니다. 그래서 양님은 뭘 했어요? 그냥 이라고 누가 말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FTC, STC라는 이것도 바로 우리 모니터 바로 앞에 키보드처럼 쭉 있는 그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공기 중에 피나 눈 등의 수분이 있으면 이 전파가 그것을 뚫고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잡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눈비가 가지고 있는 수분 성분을 잡음처럼 느끼지 않도록 회로 안에서 제거를 해버리면서 수분에 의해서 방해받는 부분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면 공기 중에 수분에 의해서 산란되어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싹 없애버리는 기능이 F 기능입니다. FTC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STC라 해가지고 이것 자체는 안테나에서 이렇게 쏘을 때에 앞으로만 딱 눈높이만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어느 폭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멀리 가게 되면 바다 위에 있는 걸 좀 이렇게 감지가 되고 조금 해갖고 하늘에 있는 헬리콥터도 이 감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어느 정도 폭을 가진
이 폭이 이렇게 있으면 저 수평선에 있는 배나 하늘에 헬리콥터가 이렇게 보이는데 배가 해경이 이래 하잖아요. 이렇게 피칭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쏘는 게 요 앞에 있는 파도 쪽을 해갖고 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쪽에 쏘아지면 이게 바로 이렇게 파도에 의해서 부딪혀 돌아오는 것도 있거든요. 파도가 이렇게 서는 거는. 그럼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돌아오는 부딪혀가 온 이게 레이더 화면에 자동처럼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레이더가 4배 주변으로 그렇게 막 실그맣게 돼버려요. 환하게 잡은 거기에 있는 실제로 내가 발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이게 뭐 할 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다 위에 우리 지금 지난번에 보시면 바다 위에 가면 부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갔을 때 보면 부위에 그 사람 타고 이렇게 뭐 그 전 부위라 하거든요. 부위를 띄워놓고 그 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바다 위에서 이렇게 레이더를 켜면 그 부위가 보여야 되는데 그 부위 옆에 있는 파도 찰랑찰랑하는 이것들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파도에 의해서 부딪혀서 돌아오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부위가 나타나요. 그렇게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당하게 조정을 하면 파도 일렁일렁 하는 것은 싹 사라지고 파도 속에 있는 부위만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기능을 적당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적당하게 쓸 수 있는데 한 서너 달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써가지고 이 기능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어느 기능을 적게 쓰면 정말 필요한 발견해야 될 거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보자는 이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워낙 절차가 복잡한 것도 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손을 대어 놓으면 기존에 쓰던 사람이 자기가 세팅해놓은 그 상태에서 보일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한번 고참이 점검해 놓으면 손 안 대도록 신청은 손 안 대도록 보통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이번에 이게 나왔구나. 우설반사 이게 나왔어. 이게 레이더 시험을 왜 이렇게 많이 냈지? 50문제 중에 몇 문제 나와? 자, 그 다음에 거리 조정하고 개인 재조정이라는 이게는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요 레이더를 가지고 주문진 방파제부터 해가지고 요 주변을 골라 하면 1.5마일 레인지 정도로 좁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전체적으로 다 나오려고 하면 그랬는데 1.5마일 해봐야 한 2,000m 정도밖에 못 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북한에 있는 금강산이 나오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거리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어느 거리 범위까지의 물체를 내가 거리를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거리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요트라든지 모터보트라든지 소형 선박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확인해야 될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요 거리 조정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지금 내가 배 속도하고 내배 속도가 있거든. 내배 속도가 10노트, 요트가 10노트, 모터보트가 10노트 같으면 재미없겠죠. 모터보트는 최소한 15노트에서 모터보트는 한 30노트는 나와요. 그렇고 한 15, 20, 30, 40 이 정도 돼야 묵화에서 울릉도 갔다 오는 배가 최고 속도가 45노트나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45. 그래 보통 한 35에서 40분 낸다 하더라고요.
옛날 타임에 시스타 예. 그한 30원 보통 낸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모터보트를 타고 가는데 그 정도는 신나게 달려야 돼. 그러면 만약에 30노트 같으면 1시간에 30마일 가는 거거든요. 우리 저번에 탔던 거 거의 30노트로 팡팡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뜁니다. 그게 한 30부터 돼. 싫어. 너무 싫어. 지난번에 갔던 게 우리 조정했던 거예요? 네. 30짜리 카타마라. 과타마라. 그 30부터 나오면 30. 충분히 나와요. 그러면 트윈 엔진이잖아. 그 속도로 가면 완전 바다를 이렇게 가.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배들한테 갈 때에 이렇게 팡팡 튀면 그 탄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예 속도를 해갖고 앞을 들어주면서 요 뒤에 있는 엔진만 받고 이렇게 쫙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물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안 벗어나고서 어느 정도 배 무게는 이렇게 밑에서 떨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하든지 이렇게 물속에 날개를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가든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지. 이걸 계속 예를 뿌리면 탄 사람들 멀미해갖고 난장판이 되게 그렇게는 배를 안 만든다. 그래서 튕기도록 그렇게 배를 만들지는 않고 속도가 나면 속도 나는 대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야 커피 한잔 하지. 저번 주말에 커피 넘어가요? 카타마라는 커피 못 하겠대. 커피가 넘어가겠어.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30노트로 일반적으로 속도를 보통 많이 쓴다 하게 되면 1시간에 30마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1시간에 가는 게 30마일 가버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1시간 똑같은 배가 있을 경우에 상대방도 30마일 가잖아요. 그러면 두 배가 떨어져 있다가도 1시간 뒤에는 박치기 하는 게 각각 30마일밖에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레이더를 켜가지고 주변에 배가 있나 없나 확인할 때에 내가 다음번에 몇 분 뒤에 레이더를 또 켤 것인가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30분 뒤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 하게 되면 내가 30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15마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같은 배가 저쪽에서 올 수 있는 것도 15마일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30마일을 확인해갖고 30마일 내에 내한테 방해되는 배가 없다고 생각하고 30분 뒤에 켜면 앞에 배가 하나 올라 있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원유선이 박아가지고 지금 하나가 불타고 있던데요. 뭐 그런 그게 일이 뭐 뭐죠? GPS 교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멀리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딱 아 그래? GPS 교환이라고 얘기하던가? 교란이 아닐까? 아닐까? 이렇게 배가 이렇게 충돌할 수는 없다. 왜냐면 멀쩡한 배들이거든요. 유조선 정도 되면 굉장히 고급진 선들이 저는 계속 오시는. 있거든요. 왜 그러지? 오늘 수업인 줄 알 텐데 무슨 일이지? 잠깐만요. 여보세요? 수업 중인데요? 미안합니다. 오늘 수업 어떻게 안 야, 했어요? 보강이 있습니다. 오늘 아빠가 필요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일정이 노출이 다 되어 있는데 오늘 보강이라는 일정을 말을 안 했어. 오늘은 분명히 집에서 노는 날인데 오늘 수업 안 하는 날인데 그렇다고 지금 집에서 자꾸 자고 있으면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지금 화가 나갖고 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도 편집하겠습니다. 똑같구나 삶이. 자, 의외로 제가 이렇게 어디 가갖고
교수다운 품위를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 얼굴만 봐도 모습이 저는 깐깐하겠구나. 그러고 물어본데 남편분이 어디 선생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아세요? 혹시 웃는데 이 얼굴에 니는 선생하고 있어요. 선생 스타일.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관상 보시는 분, 손금 보시는 분들이 맞출 수 있는 딱 그런 흔한 딱 호구구나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수 없는 애매한 사람이 우리가 깜찍한다면 놀라게 하거든요. 이거는 허우대는 산적 같은데 그 사람이 노벨상 받은 과학자라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학 교수다 하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 오늘 집에서 분명히 있을 건데 왜? 하고 전화를 하는 전화는 안 받지. 그럼 이제 짱이 날들어 올라간 거지. 지금 빨리 맨날 갖다 씁니다. 마트 물건 지금 막 사갖고 지금 내리면서 내려가서 빨리 받아가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뭐 그렇게 하나 분명히 제가 긴급하게 필요했을 때 지금 생각을 교수님 그런 것도 해요? 그러면 밥 먹고 밥을 먹으려면 내려오라 하면 밥을 내려가야지. 그럼 나는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나도 안 해.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비 오니까 빨래 걷어야 빨리 걷어야죠. 그건 어쩔 수 없이 걷어줄 건데 네. 나 시장 갔어. 지금 물건들이 많아. 내 가지로 내려와 이러면 그럼 내려가야죠. 야 하나씩 올려 그냥. 그런 분들 밥을 얻어먹고 있어요? 밥 안 주면 밥을 안 준다고 난리지. 나랑 똑같은 스타일. 안 주면 내가 차려 먹으면 되지. 뭐. 반지를 먹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리 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쪽 배와 우리 배가 중간에 부딪히기 전에 어느 정도 여유 거리를 둔 상황에서 내가 다음번에 몇 분쯤 뒤에 레이더를 다시 돌릴 건가? 레이더를 끄진 않습니다. 그냥 작동만 스탠바이라고 하는데 작동만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또 환보고 또 스톱해놓고 환보고 스톱하는데 그걸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적당한 시간을 거리 조정에 반드시 내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내가 또 다른 일 하다가 주변에 또 다른 배들이 가까워진 게 있는 건 확인하고 하는데 보통 컴퓨터는 한 15분 내지 20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15분 아니면 20분마다 계속 켜서 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의상이 있고 배들이 너무 많으면 계속 켜놓고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써. 근데 요즘에 배들은 이제 우리 건너목 사거리 앞에서 수갑하면 엔진 탁 꺼졌다가 다시 발라면 켜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레이더에다 많이 넣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레이더 안에서 이런 전파를 발생해가지고 하는 마그네트론관이라고 하는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그거 보호한다고 껐다가 다시 켰다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막 노다지 켜놓고 저희는 대항에 나가면은 거의 뭐 한 3, 4일 배 보기 힘들어요. 네, 그렇겠죠. 3일, 4일 동안 배 한 적도 없어. 감소? 시간만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게 EBL, VRM 하는 거 이거는 어쩌다가 수평선 그- 끝에 배가 던졌지. 그냥 이 배가 어디 있느냐를 갖다가 방향 이렇게 해서 각도 정하고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쯤 되는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쓰는 이렇게 측정하는 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금 쓸 줄 알 때에 확인하는 건데 요새는 커서 갖고 다 합니다. 커서 갖고 이렇게 마우스 가지고 찾아하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커서 없을 때 이거 많이 썼는데 요새는 뭐 커서 갖고 이렇게 하면 바로 거기서 지난번에 우리 전자회도 할 때 보면은 요 십자가 가지고 쫙 가니까 거리에 얼마 갖고 얼마나 요즘은 거의 하니까 요즘 작은 배는 거의 커서 갖고 이 기능을 다 해버리니까
이베리겐이나 VL 갖고 따로 하지는 않는데 크면은 지금도 저거 쓰긴 합니다. 그래서 그 작용이 컷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각도가 X부터 B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여기 있거든요. 이걸 돌려가지고 각도 얼마 하고 이렇게 맞출 때 그럴 때 이제 EBL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지 하고 보면 여기서 돌리면 이렇게 쭉 가까이 갔다가 원시대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VRM이라고 요 쓰는데 요 부분들은 또 금요일날 추가적으로 하여튼 될 때까지 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보강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일부러 제가 혼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분 오시고 두 분 오시고 해가지고 갑자기 기대도 안 하게 오늘은 수업이 지금 이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금요일 안 오실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금요일 문제 네. 불금이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